자,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를 볼까? 그래서 현대 시대의 글이 아니라, 그치? 옛날의 글을 읽어서 요 부분이 제일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네트워크가 제일 어렵나? 네. 자, 볼게. 이 단어는요,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가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밑줄 그 글이 생산된 당시의 독서 문화나 글쓰기 관습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여기 사회 문화적 특성과 그 글이 생산된 당시의 독서 문화나 글쓰기 관습. 학생들이 지닌 인식이 지평이 현재에 국화되지 않고 과거 여러 시대에 관한 것들로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당연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동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글들로 대상을 한정하는 독서보다는 어떤 시대? 다양한 시대의 글들을 두루 읽는 독서가 더 어때? 바람직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왜 그런 걸까라는 문답의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우선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으면요. 우리의 무엇을 알 수 있어? 과거를 알 수 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된 생각, 감정 이런 걸 글에 담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지난 여러 세대의 글을 읽으면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삶이 어떤 일상, 어떤 애환, 자 애환 뭘까? 슬픔과 기쁨이야. 독서실에서 문제 풀고 한 세트씩 풀고 채점에 질문할 거 적어놓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으면요. 지금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뭐까지? 미래까지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인류는 지혜와 지식을 축적을 했었고 그걸 주로 뭐를 통해? 글을 통해 보존했고 계승했고 확장해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글을 읽는 것은 선조들에게서 인간과 자연에 관한 지식. 그럼 이런 게 글에 드러나 있다는 거고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옛글에 실린 사상이나 체험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잖아? 그러면 그치? 다시 후손에게 전해줄 만한 뭐? 창의적인 사유는 생각이야. 그 창의적인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자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넘겨서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 우리가 그 시대의 글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글쓰기 관습 같은 걸 알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관습이라는 말이 나와. 관습이 뭘까? 뭐냐? 자주 쓰여서 습관처럼 굳어진 거야. 그치? 자주 사용하여 습관처럼 굳어진 것들. 그러니까 습관? 그 시대의 습관?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습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 속 인물들의 말투나 옷차림이 서로 다르지. 독서 문화나 글쓰기 관습 역시 시대에 따라 어때? 다른 거야. 소수의 지배계층이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 아무래도 한문 같은 글자를 사용했을 때 라고 볼 수 있겠지. 이때는 정전이나 고전과 같이 읽을 거리가 어때? 한정됐어. 그치? 그래서 그걸 소리내어 읽어. 하늘천 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수용하는 독서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글을 쓸 때도 옛 성현. 그럼 성현이라는 건 뭐냐면 덕을 높이 이룬 현자, 공자, 맹자, 그치? 그래서 이런 옛 성현의 글을 본뜨거나 인용하는 게 뭐야? 그 당시 글쓰기 관습인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그다음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책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점차 묵독, 봐봐. 소리 냈어. 소리 내는 건 뭐야? 말을 하면서 낭독을 했다는 거잖아. 근데 인쇄술 책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요. 속독, 빠르게 읽고요. 다독, 많이 읽게 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보편화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서 읽고 그 내용을 비판적이 뭐지? 독서에서 비판적 읽기는? 평가, 판단. 그치? 그렇게 수용하는 독서 방식이 중요해진 거고 글쓰기 관습 또한 뭐 옛날에 막 성현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개성이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고 지금 시대별로 드러내고 있죠. 그쵸? 그 다음 특히 인터넷 정보 사회가 도래한 지금은요. 독서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글의 흐름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읽었거든. 그치? 근데 요즘 그래. 뽑아서. 그치? 그래서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그게 뭐 SNS, 뭐 인터넷 블로그, 그치?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읽을 글을 선택함으로써 독서의 흐름을 수시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어떤 검색형 독서 방법이 생겨났고 또 독자와 필자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치? 새로운 독서와 장문 문화도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의 변화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는 걸 통시적이라고도 하죠. 3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단원에서요.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어볼 거야. 그럼 그 글을 읽을 때 뭐 할 점? 유의할 점. 그치? 한 편의 글이 창작되고 향유가 뭐냐면 누리고 즐기는 거야. 향유되는 데는 여러 가지 뭐가 있어? 맥락이 있어. 따라서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을 때는 맞니? 맥락들을 봐야겠지. 그치? 그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 글쓰기 관습은 어땠고 독서 문화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그 시대의 맥락을 재구성하거나 뭐해? 상상할 거야. 이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자료를 탐색해보는 게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독서겠지. 그치? 이는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잣대로 섣불리 그 글을 재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주의해야 돼. 그치? 나아가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제재 선정 의도를 한번 볼게요. 이 글은요. 언제야? 고려 말이야. 우리가 뒤에 볼 조친문은 조선시대거든. 그치? 근데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는 고려 언제다? 말이 된다. 오케이. 고려 말. 사관원에 속해 있던 이조. 그럼 사관원은 뭐냐면 역사랑 관련돼 가지고 막 왕에게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그치 그런 거야. 그 사관원에 속해 있던 누가? 이조노가. 그럼 이조노는 필자야. 그러면 사관원에 속해 있다고 했으니까 얘도 벼슬아치야. 오케이? 신돈의 무단과 전횡을 뭐해? 비판해. 신돈 세모. 그치? 이것을 임금께 아래는 뭐야? 상소문이야. 그럼 당연히 상소를 쓸 때의 관습 같은 것도 반영이 되겠지. 그치? 필자는 봐봐. 직접 관찰한 신돈의 행동과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무례하지 않았거든. 그럼 이걸 제시하면 신돈이 얼마나 지 맘대로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신돈과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았던 이들. 그런데 그치? 그 다음 성현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올바른 군신의 성현들의 말을 인용했어. 그 당시 글쓰기 관습 반영된 거고. 신돈이 직위에 오른 뒤 벌어진 이상한 기상현상 등을 뭐로? 근거로. 그치? 뭐 해야 된다? 신돈을 내쳐야 된다. 그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거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주장이니까 당연히 설득을 목표로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근거도 들 거고. 그럼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과 근거를 들고 있는 걸 파악하고 이거를 그 당시 맥락을 재구성하거나 상상해서 그치? 읽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필자와 독자의 관계. 필자는 신하, 독자는 임금. 또 인용한 책의 성격. 그치? 당위는 must have pp야. 해야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위로 제시되고 있는 예의 규범 등의 그치? 등을 우리가 뭐 합시다? 살펴봅시다. 상소문. 그치? 맞니? 그래서 얘는 결국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득적이고요. 그치? 왜 설득적이다? 주장이 드러나 있다. 그게 뭐야? 신돈 내쳐라. 그래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거다. 그럼 비판입니다. 누구를 비판합니까? 신돈. 아주 예의 없이 지 맘대로 행동을 하나 봐. 그래서 중심 소재 신돈에 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돈의 죄가 우선 뭐냐? 군신, 임금과 신하의 예를 어기고 있다. 조정을 어지럽힌다. 그런 신돈의 벼슬을 뭐 할 거야? 삭탈, 해고해라. 라는 대한 건의야. 그럼 건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인물의 그릇되는 또 여기 특정 인물 세모 누구? 신돈. 잘못된 행동을 뭐 한다? 직접 비판한다. 그럼 직설적인 거지. 우회적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물론 우리 뒤에 학습 활동에 이 이조노가 지은 되게 유명한 시조가 나와. 구름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신돈을 구름에 비유한 거니까 그건 간접적인 비판이 되는데 요 상소문 자체에서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또 대조적인 사례를 들었어. 아무래도 신돈과 같은 처지지만 그치? 무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례를 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판의 내용 강화하고 성현의 글을 인용해서 당연히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한 걸 제시하고요. 또 기상현상이 이상적 징후야. 아 그럼 이건 하늘이 노한 거야. 요런 식의 그치?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돈의 무례한 행동 그치? 그래서 중간에 뭐를 해? 주제 드러내. 주장 드러내. 근거와 주장. 그치? 그 다음에 사관원에서 자신이 맡은 직책과 의무에 따라서 마지막에 글을 쓴 목적을 밝힙니다. 됐나요? 보겠습니다. 신 등이 그치? 그럼 이 신은 신하야. 신하. 신하가 자신을 칭할 때 쓰는 말이야. 왜 임금이 자신을 칭할 때 뭐 과인, 그치?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그치? 3월 18일 궁전 안에서, 그치? 문수회를 열었을 때. 이게 무슨 시대냐면 고려 시대거든. 그러면 우리 조선 시대는 유교가 짱이었어. 고려 시대는 불교가 짱이야. 그래서 문수회는 왜 불교에 문수보살이라는 그런 부처 관련 신이 있어.
그를 기르는 예배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3월 18일 뭐를 열었을 때? 문수회를 열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그럼 직접 자신의 경험, 자신 직접 관찰한 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치? 영도첨의인 누가? 신돈이. 그럼 신돈이 우리가 비판할 인물이고, 얘의 직책이 뭐야? 영도첨의라는 신돈의 직책이야. 그럼 그 직책이 봐봐. 으뜸벼슬이라고 했어. 그럼 이 신돈은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네. 이해되죠? 그쵸? 재상반열에 앉아있지 않고. 그럼 얘는 신하야. 높은 신하니까 재상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있어야 할 위치는 재상이 있어야 할 위치인 거야. 근데 재상반열에 있지 않고 감히 어땠어? 전하와 더불어 나란히 앉은 거야. 군신은요, 상하고요, 수직적인 관계거든. 근데 어떻게 임금과 나란히 앉았냐? 그럼 이거 군신 간의 예의를 어긴 거지. 이해되지? 응? 그 거리가 몇 자 되지 않았다. 그치? 맞니? 무례한 거지. 그치? 임금과 신하의 구별을 뭐 했다? 무시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제시해. 온 나라 사람이 놀래서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매우 어땠다? 소란스러웠다. 맞니? 그럼 이건 뭐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그치? 봐봐. 예란 무엇이냐?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게 뭐야? 예란 말이야. 근데 이 신도는 상하를 구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인심이 술렁술렁했어. 백성을 안정시키지도 못했어. 이해돼? 예법이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군신, 그치? 임금과 신하가 되고 또 무엇으로 부자, 이게 뭐야? 상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유교는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엄청 공경했잖아. 왜? 상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가 되면 또한 무엇으로 국가가 다스리겠습니까? 라는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예법이 뭐하다? 중요하다. 근데 신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구체적인 날짜와 어떤 일이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성인이, 그럼 여기서 성인은 공자, 맹자 같은 성인이야. 오케이? 성인이 예법을 마련하시어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거야. 그치? 그 도모함이 깊고 그 사려가 아주 깊은 생각이 있어서다. 필요해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직접 본, 그치? 문수회 때 신돈이 범한 무례한 행동. 그리고 예법의 중요성. 나라의 정치 자체가 예법과 관련돼 있다. 그치? 이런 걸 얘기했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가만히 보업 건데 누구는? 신도는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자, 임금의 은혜 밑줄 치고 임금의 은혜를 임금군이니까 군은이라고도 하고 성은이라고도 해. 그치? 왜 지나치게 입었냐? 총애를 받고 있잖아. 으뜸벼슬이라며. 그치? 나라 정사를 뭐해?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뭐해?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당초에 영도첨의 누구의 직책이야? 그치? 영도첨의 판관찰, 이게 신돈의 뭐야? 직책이야.
황감찰로 임명되던 날에, 그치? 그러면 해야 할 건 뭐야? 반드시 해야 할 거. 마땅히 조복, 관복으로 차리고 나가서 임금의 은혜. 사례는 뭐냐면 감사해야 하는 거야. 그치? 감사해야 한다 말이야. 근데 얘는 싸가지 없네. 반달 동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무례한 거야. 그치? 급기야 대궐 뜰에 들어와서는, 그치?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무릎을 굽히지 않았어. 또 건방지게 말을 타고 걸문을 출입해. 그치? 또 전하와 함께 의자에 걸터 앉아. 집에 있을 때 일반적인 재상들은 마루 밑에서 절을 하거든. 그치? 근데 봐봐. 재상은 같은 높은 벼슬이야. 근데 그걸 신도는 앉아서 접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하 같지 않은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최항, 김인준 봐봐. 최항, 김인준, 이면 같은 이들 고려시대 권신, 권세가 있던 신하들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와? 신돈과 대조를 한 거지. 사례를 들어서. 이들도 이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전에는 스님, 승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야? 신돈이야. 신도는 전에는 스님이니까, 그치? 마땅히 치지도외하여, 종교는 약간 외적으로 해가지고 무례함을 탓할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재상이 돼서 명분과 지위가 뭐했어? 전해져서. 그럼 처지가 달라진 거야. 상황이 달라진 거야. 이전과 지금이. 맞니? 그러면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문 거 돼, 안 돼? 안 돼. 맞니? 맞니? 그러한 이유를 내가 짐작을 해본다면 신도는 필시 자신이 뭐라고?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라고 하겠지만은, 그치? 봐봐, 또 봐봐. 유승단은 고종, 이거 조선 고종 아니야. 고려 말이니까. 그치? 유승단, 정가신. 그치? 맞니? 그럼 이들도 임금의 스승이었지만 누구와는 달라. 신돈처럼 신하임을 잊고 무례하진 않다는 거야. 그치? 저들 두 사람이 이런 일을 하였다는 말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맞니? 맞니? 이자겸은 인종에 뭐였어? 외조부, 외할아버지야. 인종대왕께서, 그치? 겸양하여, 봐봐. 외할아버지와 손자야. 그러니까 인조대왕께서 겸양은 겸손이거든. 자신을 낮추는 거야. 그치? 겸손한 태도야. 또로 할아버지와 손주로 만나려고 했어. 근데 할아버지와 손주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라는 공적인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공론이 두려워. 그랬어? 못 그랬어? 못 그랬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손자 사이에서도 군신의 예를 지켰다는 거야. 대개 군신의 명분이란 본디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법은 군신이 생긴 이래로 만고 오랜 세월입니다. 를 지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랑, 그러니까 신돈과 전하께서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신돈이 뭐야? 뭐 외할아버지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떠한 사람이길래 감히 스스로 높이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즉 군신의 예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계속 의문형의 어미를 씀으로써 뭐를 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당연히 선생님이 요런 거 다 보라고 했었지? 그치? 앞 페이지에서도 없네요. 그쵸? 홍범에 이르기를 지금 뭐야? 경전을 뭐해? 인용. 이게 뭐야? 당시 글쓰기 방식, 관습이라는 거야. 오직 뭐 임금만 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임금만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임금만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신하로서 임금처럼 한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지?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치우쳐지면 백성들은 또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치?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람하여 쓴다면 그럼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모든 관원들, 관원이 뭐야? 관리들이 편안히 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럼 편안히 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게 긍정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 역시 신하들을 쫓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거야. 근데 신도는요. 임금처럼 뭐를 해?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임금과 대등한 예를 행해. 그럼 이건 마치 뭐와 같아? 두 임금이 있는 것과 같아. 그 능멸함과 참람함이 극에 달하여 교만이 뭐가 됐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습관인 거야. 백관 뭐야? 역시 관리야. 여러 관리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그치? 그럼 백성들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겠지. 그럼 이건 뭐야? 두려운 상황이라는 걸 서리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전의 예를 들어서 그치? 자신의 주장을 뭐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돈의 무례함이 초래할 위험 같은 걸 드러내고 있죠. 맞니? 송나라 사마왕이 뭐하기를? 말하기를 역시 뭐야? 인용이야.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치? 기강이 서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기강은 뭐야? 예법. 그치? 규범. 이게 서지 않으면 호걸,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 영웅호걸이라고 하죠. 간교한 뜻을 가진 뭐? 강계한 능력 있는 사람. 그치? 망측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치? 그러니 예법은 불가불, 부득불, 무조건 뭐 해야 되고? 엄격해야 하고. 다음. 습관은 불가불, 부득불, 엄격히 뭐 해야 된다? 삼가 경계해야 한다. 라는 거야. 맞니? 됐니? 응. 만일 전하께서 이 사람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재해도 없게 하려면 그치? 그의 머리를 다시 뭐하고? 깎고 그의 물을 뭐하고? 물들이고 그의 벼슬을 뭐해서? 삭탈하여 절에 두고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한다. 그치? 그러면 네가 공경하고 싶잖아? 그럼 신동 관직 삭탈하고 그냥 어떤 종교인으로서 공경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이 사람을 써야만 뭐 한다면? 국가가 평안하겠다면 중으로 안 돼요. 만약에 무조건 관리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권력을 뭐해서? 억눌러서 상하, 군신의 예법을 엄격하게 한 뒤에 관리로서 부리셔야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나라의 어려움도 뭐 할 거다? 펴질 거다. 오케이?
전하께서는 신돈을 어진 이. 그러면은 왕은 신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지. 어진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신돈이 국사를 맡은 이래로 음양이 때를 잃어.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있었잖아. 그 임금 자체가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늘의 뜻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이 정치를 못하면 재해를 내리고, 그치? 요런 게 있었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겨울철에 갑자기 우레가 일고 누른 안개가 사방에 꽉 차고 해가 열흘 이상 어두웠고 밤중에 붉은 기운이 돌고 천구성이 땅에 떨어지며 나무의 고드름이 지나치게 뭐해? 심해. 청명이 지난 뒤에도 우박과 찬바람이 일어 하늘의 기후가 변하고 산새와 들짐승이 대낮에 성 안으로 날아들고 달려 들어요. 이상 징후들이 돌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 신돈에게 내린 논도섭리공신이라는 호 별명 같은 것이. 그치? 이게 뭐냐면 여기 각주돼 있어. 봐봐. 도를 논하고 고르게 다스리는 관리로 재상의 지위. 재상은 되게 높은 관리를 드러내는 거야. 오케이? 호가 과연 천지와, 천지 뭐야? 하늘과 조종, 이 정치판의 뜻이 같은 겁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늘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징후들이 모이는 거다. 오케이? 즉 임금님의 판단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치? 여기 조종 나와 있네요. 시조가 되는 조상 혹은 뭐 임금의 조상. 오케이? 뭐 가장 근본적이며 주요한 것을 이르는 말. 그 뜻에 합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오케이? 신등은 직책이 뭐다? 사간원이다. 여기 봐. 사간원.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는 걸 뭐라고 해? 간제. 옳지 않음을 글을 올려 논박하는 거야. 그래서 요 간 있지. 그래서 이게 있어. 간하다. 혹은 간언이라는 말이나 간신은 완전 달라. 간신은 나쁜 신하고 간하다, 간언하다 혹은 간언 이런 건 뭐냐면 뭐야?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 뼈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내 직책 자체가 이거야 라는 거지. 그치? 저는 직책이 사관원에 있는지라 전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인물 누구? 돈을 재상으로 삼아. 그치? 사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의 기롱이 대상이 될까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에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망을 면하고자 합니다. 제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라. 그치? 대처하시는 바를 삼가 뭐 하겠다? 듣겠습니다. 그치? 공손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상소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사관원의 관리인데 사관원이 뭐냐? 잘못됨을 지적하는 거야. 독자는 임금인 거고 글을 쓴 목적은 신돈의 죄를 고해서 얘 관직을 삭탈해야 된다. 그치? 혹은 권력을 뭐 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자, 요거 이 글의 작가가 쓴 시조입니다.
이렇게 독서 교과서를 하다가 문학이 이렇게 나오잖아. 무조건 문제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시조입니다. 오케이, 봐봐. 구름이 얘가 초장이고요. 중천이 중장이에요. 구태여가 종장입니다. 그치? 맞니? 구름이 무심하다. 무심하다는 욕심 없다야. 그럼 욕심 없다는 건 뭔가 청빈 요런 거랑 관련되겠지. 그런 말은 아마도 허랑 뭐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구름은 뭐가 있어? 욕심이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이 구름이 돈을 지칭하는 거고, 신도는 결국 간신, 간악한 신하야. 그치? 중천에 떠 있어. 그럼 중천에 떠 있다는 건 높은 벼슬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럼 이 중천을 그냥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중천이 뭐가 되는 거고? 조정. 그치? 정치판이라고 보는 거고, 떠 있어. 높은 벼슬에서. 임의로 뭐대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치? 굳이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어. 밝은 햇빛 동그라미 치고, 관습적으로 해나 달이나 북극성이나, 그치? 밝게 빛을 내는 걸 임금, 혹은 임금의 총명, 임금의 은혜라고 해. 근데 이걸 덮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광명한 날빛은 임금의 총명함. 그치? 이런 걸 덮는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건 뭐야? 이 시는 풍자야. 그럼 풍자는 뭐야? 간접적, 우의적, 비유적인 비판이야. 그러니까 상소문은 되게 직접적이었거든? 그치? 근데 얘는 어때? 풍자적이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 시조 되게 잘 나옵니다. 오케이? 왼쪽 볼게. 구름이 무심탄 말 시조고요. 상징적이고 비판적이야. 임금의 총명, 밝은 햇빛을 가리고 조정을 어지럽히는 신돈을 구름에 비유했어. 그러니까 자연물 이용했지. 햇빛도 자연물, 구름도 자연물. 우의적이 뭐야? 으로 비판했으니까 뭐야? 풍자적인 시조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봐봐. 우리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특성까지 보라고 했었지. 맞니? 그래서 예법을 굉장히 어때? 중요하게 여겼고, 그거에 대해 우리가 비판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시의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 그치? 맞니? 이게 상소문이니까 필자의 글쓰기 태도가 어때? 공손했어. 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자신이 경험한 거. 그치? 또 다른 예들. 맞니? 요런 거를 들어냈지. 그 다음에 책을 인용하기도 했었어. 맞니? 그래서 유교의 경전을 인용한 거니까. 그럼 이거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니까. 그 배우는 학문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얘기했다는 건 받아들일 확률이 큰 거지. 됐습니까? 됐나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한국사 교과서의 뭐야? 일부분이야. 이를 바탕으로 신돈이 이존호의 글에 반박하는 상황을 뭐 해보자.
생각해 보자. 그치? 그래서 신돈의 입장에서 이번엔 뭐를 해보자. 임금에게 글을 올려보자. 그치? 자, 공민왕의 개혁전, 여기 참고 자료 한번 먼저 볼게. 그치? 신도는요, 원래 뭐였대? 절의 노비의 아들이었대. 되게 비천한 사람이었나 봐. 그치? 근데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맞니? 스승이 된 거야, 왕의. 그러면서 국정에 뭐 했어? 참여하게 됐고 직책까지 받게 된 거지. 당시 고려 말은요, 구귀족, 권문세가의 세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었어. 아무래도 고려 말이라고 했으니까. 권문세가의 전횡이 극심해서 왕권이 뭐 되는 상황이야?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이용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했던 거지.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원의 지배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안에서는 그 원의 권세를 얻고, 그치? 세도를 부리는 권문세족을 척결하려고 한 거야. 그럴 때 신돈을 중용해서 국내 개혁을 추진하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신돈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거고, 그렇다 보니 권문세족들의 강렬한 뭐를? 저항을 받게 됐지. 아, 그럼 이존호도 권문세족 중에 하나인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결국엔 왕도 신돈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그치? 개혁 정치는 실패가 됐고, 원나라가 망하고 뭐가? 명나라가 등장했는데, 명나라가 신돈의 집권을 비판했고, 맞니? 결국 친정 내가 직접 정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돈의 집권 시대는 뭐가 됐다? 끝이 났다.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자, 권문세족이라는 거 우선 봐줘야 돼. 원관섭기에 형성된 새로운 지배층으로 원의 세력을 업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공민왕은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하는, 맞니? 그걸 이용해서 대외적으로는 반원, 원나라와 반하고 자주 스스로, 그치? 이걸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권문세족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뭐했다? 시행했다. 맞니? 공민왕은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뭐하고? 숙청했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그럼 이거 원나라랑 관련된 거가 봐. 또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했고, 변발 등 몽골 풍습을 금지했고, 쌍성 총관부 들어봤다. 그치? 이걸 공략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대.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회복, 그럼 인사권이 왕에게도 없었던 거야.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 토지와 노비의 원상 회복을 추진했어. 그런데 권문세족의 반발로 개혁 중심 인물인 신돈이 제거됐고, 공민왕이 시해된 거야. 중단. 한편 개혁 정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진 4대부 양반들, 그치? 정계 진출이 확대됐고, 이들은 성리학, 유교, 유학을 수용해서 학문의 기박을 삼고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를 폐단, 그 안 좋은 점을 시정하려고 한 거지. 맞니? 그래서 신돈의 개혁. 신돈이 전민 변정 도감을 두기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돼서 다음과 같은 방을 내렸어. 요사이 기강이 무너졌다. 그치? 왜?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되어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노비를 권세가가 빼앗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리고 노예가 아닌데도 평민을 노예로 삼아. 향리, 영리, 관노, 백성 가운데 역을 피해 도망자,
그럼 역은 뭐냐면 세금 같은 거야. 수탈이라고 생각해도 돼. 모두 숨어 들어 크게 농장이 설치되니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여위게 하며 홍수와 가뭄을 부르고 질병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감을 두어 굳히도록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엄히 다스리겠다. 지금 저를 내쫓으려는 권세가들은 빼앗긴 토지와 노비를 지키려고 한 거다. 그치? 전하께서 맡은 개혁의 칼날을 피하고자 나를 헐뜯는 것이다. 맞니? 라고도 볼 수 있지. 오케이. 됐습니까? 됐나요?